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까요? 호호호 말까요? 오늘은 의류 자파편인데요. 신발편은 잘 보셨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살지 말지 고민되는 의류와 자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워후후라는 분이 토니의 스트라이프 셔츠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글로 표현이 되네? 살까요? 말까요? 우재형, 새 작업실 소개할 때 입었던 아티팩츠 셔츠가 예뻤는데 품절이라서 살 수가 없네요. 토니에게서 비스무리한 패턴의 셔츠를 발견했는데 어떨까쇼? 라고. 저랑 스펙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가 비슷해? 190일에 81kg면 어디가 비슷하다는 거야? 저는 명백히 180대고 몸무게는 뭐 유사 70 뭐 이렇게 또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셔츠도 원단이 있잖아요. 원단이 리넨 셔츠에 가까운 어떤 류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와이셔츠 원단에 가까운 드레시한 그런 셔츠가 있고, 옥스포드 셔츠가 있고. 근데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런 셔츠는 딱 여기에요. 옥스포드랑 드레시한 셔츠랑 중간 지점에 있는 코튼 셔츠인데도 좀 얇은데 매끈한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마 제 작업실 소개 때 입었던 그런 셔츠를 찾으시는 거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셔츠를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토니에게 이 제품은 룩북에 나온 것처럼 약간 엘레강스 하면서도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매치하기 되게 적합한 그런 셔츠인 것 같고, 토니에게 셔츠 카라 부분을 되게 좀 섹시하게 이렇게 쫙 길게 뽑는 경향이 좀 많은 브랜드라 느낌이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토니웨어 안에서 다른 셔츠를 한번 찾아보시든지. 토니웨어 한번 들어가 볼까? 요런 거. 이것도 옥스포드긴 한데 약간 드레시한 옥스포드가 같거든요. 요런 게 이제 제가 말한 그런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인데,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옥스포드 셔츠를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게 이제 좀 이너로도 착용하기 좋고, 대신에 코튼이 이렇게 두꺼운 옥스포드보다는 좀 얇은 옥스포드를 잘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올려주신 요거는 제가 작업실에서 입었던 그 셔츠랑 톤만 비슷하지 아마 전혀 다른 느낌이 날 거라 조금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190대가 아니에요. 자, 애프터프레이 체크셔츠 살말 깃깃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고민 중인 이유, 봄, 여름 때 버뮤다에 신으면 입으면 아니야? 예쁠 것 같긴 한데 근데 더울 것 같긴 한데 입고 싶긴 한데, 저는 그 문장에 잘 이렇게 뭔가 구성이 갇혀 있지 않으면은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의 뭐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버뮤다에 입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하견 체형이라고 하셨어요. 하견. 어깨가 하견이라는 거는 저는 뭐 거의 뭐 중상견 정도 되는데, 상견이 왜 어깨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상견이라고 하고, 요렇게 되는 중견, 소위 말하는 옷걸이 어깨 같은 분들을 하견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견인 분들이 이렇게 루즈하게 쫙 떨어지는 걸 입으시면 좀 더 그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옷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살짝 어깨가 좀 잡히는 셔츠, 그런 거를 입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를 버뮤다 팬츠랑 매치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 우리가 덥죠. 덥긴 한데 실제로는 땡볕에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일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땡볕에 계속 노출이 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실내로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러시면은 사실 에어컨도 다 있기 때문에 폭염인 날씨를 제외하고는 셔츠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입는 거는 저는 충분히 여름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버뮤다 이렇게 딱 입어주고 거기에 뭐 이렇게 슈즈 같은 거 이렇게 신어주시면은 그냥 무난하고 아주 상큼하게 청량하게, 우리 또 투어스 친구들, 내 동생들이죠 이제,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있죠? 자, 테토남대기 더블라이더 자켓 살말 하갈마을 장범준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시내선 패션을 위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더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죽 자켓 고민하는데 더블라이더가 끌리네요. 근데 너무 꾸민 티가 나서 다들 쳐다볼까 걱정입니다. 여름엔 집에서 에어컨 틀고 활동복으로 입으면서 경련 변화시키고, 가을에 출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뭔가 열정이라는 게 120까지 펼칠 수 있으면 저는 한 7, 80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당함이라고 하죠.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뭐 지금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라이더 자켓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스탠다드한 더블 라이더 자켓이든 뭐 A2든 뭐 아니면 싱글 라이더 스포츠 자켓이든 뭐 이런 것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사놓는 거는 너무너무 추천.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질릴 만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데 저는 어차피 이런 거는 보통 딱 하나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A2 자켓 구매했을 때도 저는 뭐 토이즈 맥코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은데 핏을 봤죠. 근데 그 핏 중에 버즈릭슨에서 그 나온 에어로레더사 복각 제품이 저한테 잘 맞아서 저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인정하는 브랜드 중에서 제 핏을 찾아서 산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서치를 해보고 사거든요. 이런 거 살 때는. 근데 이분도 요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드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슈트의 퍼펙토 더블라이더 자켓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더블라이더거든요, 지금. 그래서 쇼트 재팬에서 보시면은 지금 기본 그 우리가 아는 더블라이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실착을 좀 해보신 다음에 좀 신중하게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나랑 되게 오래 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좀 더 신중하게 다른 거 살 때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디자인은 뭐 뒤지게 이쁘네요, 이것도. 자, 디네데 데님 살까요 말까요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늘 추천드렸던 릴렉스드 진, 요 디네데에서 나오는 것들. 그 컬러가 여러 개 나오지만 이 컬러랑 중청 컬러랑 블랙 워시드 컬러 이렇게 항상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기장이 막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평소에 내리는 것보다 좀 더 내려야 이제 기장이 좀 나오는데, 기장만 좀 잘 맞가면 가격 대비 그 원단도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좋고, 희한하게 스트릿한 무드를 유독 잘 뽑는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그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이키 덩크 로우 중에 SB 스케이트보드 화막 같은 거 이런 거 딱 신어주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입으면 흰치 로퍼를 샀는데 그거에 좀 어울릴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 이 바지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살짝 내려 입은 듯한 그런 스트릿한 무드를 주기 때문에 완전 매치력으로 완전 따졌을 때는 로퍼류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류의 데님들 있죠. 스탠다드한 데님. 그런 것들이 로퍼에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근데 믹스매치로도 좋겠다. 아니다. 취소. 요즘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로퍼도 내려 입은 데님들이랑 워낙 매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겠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뭐 언제나 추천을 드립니다. 하울린 반팔 우야927 님이 올렸었습니다. 비이커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울린이라는 브랜드의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네요. 346,000원. 제가 만약에 이쪽 일을 안 하고 내가 진짜 애정하는 제품들만 내가 사가지고 입고 이럴 거면은 저는 티셔츠에 20-30만 원씩도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정말 다양한 옷을 입어야 되고, 사실 막말로 한두 번 입고 못 입는 것도 많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직업상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몇 번 못 입을 건데 30만 원대를 주고 티셔츠를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어요. 물론 가끔씩 이제 구매는 하지만 저의 지로는 그냥 아우터, 그다음에 슈즈, 여기까지는 투자를 좀 빡세게 하자. 그리고 팬츠까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자. 근데 이너나 이런 쪽으로는 가성비 좋은 쪽으로, 왜냐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너무 많은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주의여서 그런지 피케티에 30몇만 원을 투자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근데 또 편집자의 비이커고 이 브랜드 자체가 또 고가의 브랜드면 또 뭐 그럴 만한데, 저는 이 돈이면은 이런 스트랩 티셔츠 6개에서 한 5개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비벼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카키스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 최근에 진주 나왔을 때 입었던 그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류 제품이었는데 그냥 플랫폼 같은데 한 번만 스트라이프 티셔츠 쳐봐도 진짜 많이 나올 거니까 고민해보시고, 도저히 이 하울린에서 보여주는 이런 컬러 매치나 뭐 이런 배색 이런 거를 내가 놓칠 수 없다 하시면은 구매하시고,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좀 돈 아까워는 하시겠지만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해야죠. 자, 다음 4월에 온다고 호들갑 떨던 여름 대비 헨린의 고민, 강한 친구 육군. 안 그래도 저도 그 호들갑을 이제 떨길래 아무리 급변한다고 해도 4월부터 여름이 될까? 계속 이거를 계속 호들갑을 떨어. 근데 지금 4월 말이거든요. 촬영 날짜가 5월에 공개되겠지만 지금도 아마 오늘 19도? 너무 청명하고 자켓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그런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틀렸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헨리넥 고민을 하신다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헨리넥을 하나 사고 싶은데 평소에 니들스를 좋아해서 헨리넥을 하나 사려던 참에 고민을 하다가 헨리넥은 몸짱 성님들만 입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디테일 있는 헨리넥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헨리넥이 디자인 때문에 몸짱 형님들이 입는 게 아니고 원단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와플 헨리넥인데 조금 루즈하게 떨어지게 나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도 아, 나는 몸짱 형님이구나. 일반 그냥 왜소한 분들도 입을 수 있어요. 예쁘게.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저 몸짱 쪽으로 넣으려면 이제 우리 쪽에서 입는 것들은 원단이 힘이 있는데 작게 좀 나와가지고 몸에 쫙 붙거나 아니면 오히려 쫙쫙 늘어나는데 그게 쫙 붙거나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른 분들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것도 역시 뭐 잔소리를 좀 하자면 이거 니들스 이제 아는 사람들은 보다가 니들스 거다 하겠지. 근데 사실 헨리넥은 단독으로 입어도 안에 입어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헨리넥이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더 많이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니들스 거 살 돈 저는 뭐 한 3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브론슨 헨리넥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입고 있고 하는데 브론슨은 단독으로 입었을 때 조금 쉽지 않아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 좀 이런 분들은 이제 괜찮고 그래서 나도 괜찮지.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이게 팔이 좀 짧게 떨어지고 원단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도 되게 좀 빡세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흐물흐물한 거에 가까운 소재에 있는 와플류나 아니면 그냥 일반 면 티셔츠 중에 헨리넥을 찾으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이 돈이면은 좀 여러 개 구매해서 저는 어차피 더워지니까 돌려 입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투시 데님 셋업 살까요? 말까요? 통장 잔고는 말려요. 데님 자켓이 하나도 없어서 사고 싶은데 크림 둘러보다가 발견했는데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사게 되면 바지까지 사서 셋업으로 입고 싶어요. 셋업으로 사면 60만 원 정도인데 차라리 이 돈이면 데님 전문 브랜드에서 사는 게 더 나을까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데님 전문 브랜드에서 데님을 만들었다고 해서 더 뛰어난 데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투시 같은 스트릿 브랜드에서 데님을 만들었다고 해서 딱히 데님 전문 브랜드에 못 비빌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스타일 차이고 완전히 작년에 데님 열풍이 한번 있었죠. 그거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길가에 데님 셋업 입으신 분들이 레드윙과 함께 정말 성수동을 장악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데님 브랜드에 대한 어떤 대중성이 사실 이거는 너무 마이너한 쪽의 그거라 대중분들이 이렇게까지 막 뭔가 선택을 많이 할지 몰랐어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스투시 데님 셋업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색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빅올 데님 있잖아요. 이 스투시에서 나오는 빅올 진. 요게 저는 워싱 데님이랑 몇 개를 실제로 스투시 매장에서 입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기장도 되게 잘 나오고 핏이 되게 예뻐요. 배기하니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옷이 등을 딱 돌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망설임이 있을 텐데 그냥 이대로 나온 거면 저는 지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렉토 빈센트 자켓 살까요? 라고 3대 500을 위하여 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착장 보면 핏이 너무 예쁘던데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라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서 가을에 구매할지 지금 구매하고 가을에 입을지 고민이네요. 이것도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렉토나 아니면 노이스나 엘무드 막 이런 것들 국내로 치면은 유명한 브랜드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옷 특징은 어깨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좀 어깨 깡패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깨 라인을 좀 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또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이 또 잘 어울리고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스탠다드하고 좀 오리지널리티에 좀 묻어있는 자켓을 입고 싶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데님 자켓은 리바이스나 뭐 아니면 일본 뭐 데님 브랜드들이나 이런 거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디자인 자체가 이거는 서드 타입이고 워낙에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계절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놓고 뭐 내년에 입어도 되고 이제 그냥 우와 누가 입으니까 예쁘다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예. 내가 평소에 입는 매치하는 어떤 옷들 내가 지금 진짜로 갖고 싶은 게 어떤 류의 스타일인지를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예쁘게 입은 거를 딱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온다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살말 여름 반바지라고 290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카라트 윕 반바지.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15만원 정도 하는데 9만원에 할인하더라고요. 사실 15만원이나 9만원이나 비싼 건 똑같아서 고민이에요. 자라. 깔끔하죠? 왜냐면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카라트 기준으로 과감한 컬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구매하실 거면 그냥 저렴하게 자라 가시면 이런 거 한 시즌 한 20개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구매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트로그 반팔 셔츠 살말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스트로그도 국내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브랜드죠. 고민 중인 이유, 약 30만원 정도 가격이다 보니 땀으로 잘 상하고 자주 빨아서 금방 해지는 여름옷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도 야무지게 오래 입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요 정도 금액에 요 정도 브랜드면 땀을 아무리 흘리고 아무리 빨고 해도, 그러니까 변화는 있겠지.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고, 해지는 부위도 있고 빈티지해지겠죠. 변화나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이제 멋있게 변하냐 아니면 진짜 뭐 입자마자 다음날 빨았는데 여기가 찢어지거나,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 브랜드고 그럴 일은 없는 옷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면 가격도 괜찮다면 저는 구매하시는 것도, 예. 근데 뭐 이런 류의 옷들, 이런 류의 그 색감들을 또 많이 하고 잘하는 브랜드가 이제 조금 저렴한 라인으로 이제 보자면 펜필드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유틸리티 셔츠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색감들이 조금 이렇게 올리브 컬러나 뭐 네이비 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늘 국내에서 이런 쪽 옷들 얘기할 때 얘기하는 아웃스탠딩이라든지 뭐 에스피오나지라든지 프리즈웍스, 유니폼 브릿지 뭐 이런 데만 봐도 저런 셔츠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더슨 벨 패치워크 청바지 살까요? 말까요? 어우, 야, 역시 앤더슨 벨은 도전적이고 굉장히 또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죠. 고민 중인 이유, 앤더슨 벨 감성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일반적인 쉐입이나 스타일 바지들은 많아서 포인트 되는 바지들을 갖고 싶은데 이 제품 무난한 듯 포인트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가격이 보면은 39만 5천 원이네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데님을 썼나 보다. 근데 워싱만 봐도 되게 좋은 데님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패치 없이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데님과 좋은 워싱, 그리고 더티 워싱도 되게 고급스럽게 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가격이 또 납득이 가기도 하면서 또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또 워낙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게 완전 포인트용이냐 아니면 포인트도 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입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선에 있느냐를 저한테 좀 판단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일주일에 2회 가능, 그러니까 꽤 많이 입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데님이다. 포터 보스턴백 살말, 요거는 저도 요즘에 조금 구매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제가 멀버리의 보스턴백을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지방이랑 해외 스케줄이 조금 있어가지고 짐을, 캐리어는 들고 가기 싫고 해서 보스턴에 이제 넣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좀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보스턴백 쪽으로 좀 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포터의 보스턴백 이게 좀 생각이 났고 저도 막 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고민 중인 이유가 요즘 포인트 되는 가방에 꽂혀서 실용성까지 겸비한 백을 사고 싶은데요. 비슷한 스타일의 가성비는 찾으면 많을 텐데 통장 대딩이 굳이 30만원대인 포터를 택해야 할지. 그렇지만 적당한 카멜 색감과 흔하지 않은, 그리고 저 밑에 조그만한 포터 로고가 너무 간지라 포기 못하겠는 고민입니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방에 한 30-40만원 투자라는 게 맞나 해서 그냥 저렴한 것 중에 구매하면 사실 몇 시즌 못 매요. 근데 이제 포터는 이미지 자체가 좀 오래 매도 상관이 없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포터 거 구매해서 그냥 오랫동안 시즌, 그러니까 계속 들라는 게 아니라 뒀다가 또 다른 거 매다가 다시 매도 포터는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맬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3개월째 고민 중입니다. 아마 유튜브 나갔을 때도 고민 중일 겁니다. 라고. 자, 고민 중인 이유,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경조사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갈 때 마땅히 메고 다닐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도 휘뚜루마뚜루 한 번씩 메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강 제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저 위에 3가지인데 제가 결정장애 말기라 아직까지 못 고르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경조사 출퇴근 뭐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제품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일단 크로스 끈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셋 중에서는 이게 가장 그래도 큰 편이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용도로는 이 분크의 첫 번째 이 제품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마구아스 살말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백이네요. 1번 아이템. 흰색의 가죽이 너무 예쁘고 여름템 기마구아스 특징이 저 찐 디테일까지 후루룩 쫙. 하지만 전 제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덜덜이 77쓰라 분명 일주일 안에 기스나 오염을 만들어낼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조심할 그런 개선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뭐 고민 참견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을 자기는 칠칠 맞고 이렇게 덜덜거리는 사람이라고 그냥 칭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거 방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 이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서 그런 칠칠 맞지 못하고 좀 덜덜거리는 거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 조금 탁 이렇게 덜덜거리지 말아야지. 딱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흰색 가방 구매해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두 달 동안 깨끗하게 사용하기. 뭐 이걸 본인도 개선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라면 흰색 가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투시 모자 살까요? 잉 말까요? 잉? 이렇게. 고1 남학생입니다. 요즘 고민 중인 스투시 모자인데 여름에 포인트 주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S가 겁나 크게 박혀있네요. S가 이 정도로 크면 이거는 존나 스투시거든요. 아니면 졸라 스프림이야. 그러니까 이게 S가 이만하면 이게 생각보다 얘가 잡아먹는 게 되게 커요. 이게 룩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스투시에서 나온 모델이란 거를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S가 그냥 적혀있고 아예 다른 브랜드인데도 와 스프림 거 이쁘다 이래요 사람들이. 저는 뭐 굳이 이거 지금 많은데 이게 꼭 스투시기 때문에 내가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보다는 그냥 S가 조금 적당한 크기로 적혀있는 그런 좀 모자를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자가 한 진짜 몇십 개씩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 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긴 좋겠지만 진짜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제가 아마도 형이겠지만 형으로서 좀 자제를 좀 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카시오 LTP 제품은 우리 그 한때 까르띠에 탱크 스몰 사이즈 대체용으로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LTP 라인이 여성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작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시계가 작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팔찌 개념으로 생각하고 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워낙에 카시오는 좋다 보니까 이미 구매하고 싶으신 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컬러 조합이 이런 금장의 브라운 컬러가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셀 수는 있다 때문에 은장의 검정 가죽끈 아니면 올 실버 색깔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시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벨트 살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웨스턴 벨트가 요즘 너무 땡기는데 아우레가시 이 벨트 살까요 말까요? 너무 비싸 라고 하셨습니다. 멋있는데요? 17만 5천 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우레가시에서 한때 유행했던 목에 차는 거 있죠. 그게 10만 원대 초반 정도예요. 싸게 사면. 근데 매장에서 사도 한 15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벨트가 17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화긴 한데 행복하잖아. 내가 이거 막 비싸게 안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물론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 저는 이 돈이면 사실 가죽 벨트 몇 개 사지. 다이소 거는 몇 개야. 근데 요런 컬러감에 이렇게 웨스턴 느낌이 나는 얇으면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우와 멋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벨트를 17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사서 오랫동안 이제 더럽게 될 때까지 매치를 하면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살까요 말까요 보여줄래요? 라고 하면서 시계네요. 이스트로그의 여기 시계가 거기 가면 팔아요. 일본에 저널 스탠다드라든지 뭐 아니면 그 편집샵들 가면은 이 시계가 팔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스트로그랑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만든 게 아마 요걸 거예요. 그래서 필드워치로 이렇게 나온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밀리터리 시계, 필드워치 같은 게 뭐 있으면은 전천후로 진짜 아무 때나 이렇게 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밀턴의 카키필드 같은 걸 산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잖아요. 아니면은 저희 형이 사줬던 타이맥스랑 나이젤 카본 이런 것도 이제 요런 딱 쉐입인데 그런 것도 콜라보 라인 중에서는 꽤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40-50만 원 하니까. 근데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 정도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인 컬러감의 시계를 사고 싶으시면은 이 나바워치의 다른 일반 모델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다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시계로 찼을 때 어떤 느낌일지 좀 모르겠네요. 아니면 요거 사셔갖고 줄지를 올리브 컬러나 뭐 이렇게 또 하시면 또 색깔이 또 그때그때 또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류 잡화 편으로 살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살말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심리 그런 상담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게 어떤 경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이제 파악이 돼요. 저도 그런 것들 고민을 또 안 해본 사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보면서 저의 옛날이 생각나기도 하고, 옛날에 욕구에 그 휩싸여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막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동생들을 좀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의 효자 코너 살까요 말까요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살까요 말까요의 조회수, 좋아요 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시청 지속 시간이 우리의 코너를 팔고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티팩트, 그다음에 브론슨, 쿠어, 팀버랜드, 요거는 그냥 수제, 핸드메이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